네, 현희 씨 오늘 또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화사하게 오늘 또 하고 나오셨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뭐 아직도 뭐 완전히 종식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조금씩 안정이 돼가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이 나가는 시점으로는 지난주가 되겠네요. 네. 파주에 한번 갔다 오시지 않으셨나요? 강연? 강연. 네네. 파주가 아니라 거기가 영천? 영천이요? 네. 네, 영천이었어요. 쭉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위로. 네네. 제일 가까운 데에 갔던 거죠. 연천. 네네. 연천 같은. 예, 우리가 발음이 좀 잘 안 돼요. 파주 연천 그쪽에 네, 가신다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지역에 북에서 내려오신 실향민들도 많이 계시고 또 거기 분들은 북에서 우리 북에서는 신해방지구라고 하는데 남쪽에서 네. 뭐라고 하죠? 그 북이 됐다가 남쪽으로 된 땅. 수복지구? 뭐 미수복지구? 네, 그렇게 그 지역인 얘기합니다. 것 같아요. 거기가. 네네. 그래서 북의 정치를 받다가 남쪽에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 어떻게나 자기를 뭐 지키려니까 일부러 더 막 반북 쪽이고 이런 걸 내세워야 됐던 그런 분들이라서 다른 데보다도 더 아주 철저한 반북적인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푸름 자체가. 근데 거기 전북중학교인가 그 학교 교장님이랑 그 어떤 시민단체들, 그 일반 또 몇 명 해서 우리가 강연을 했었는데 정말 좋았던 게 그 전북중학교 교장님. 네. 교장님이 엄청 성량이 적으셨어요. 그래서 저 그분을 보면서 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저런 성량이 정말 적은 분한테서 교육을 받는다면 얘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정말 희망이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왜 그랬냐면 어느 강연을 갔는데 한 시민 여자분이 그래요. 집에서는 자기 애한테 우린 평화통일해야 돼. 북은 우리 형제야. 뭐 이런 말을 계속 했답니다. 근데 학교만 갔다면 애가 자꾸 엄마한테 짜증을 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엄마는 왜 자꾸 집에서 북은 우리 형제라고 말을 하는데 선생님은 자꾸 북은 뭐 주적이고 나쁜 놈이라고 하고 무너진다고 하고 뭐 그렇게 말하니까 난 어디 말을 드려야 되냐 막 혼란스러워한다. 그래서 속상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둘째고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 여기서 교사님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연천에 가서 뵌 그 학교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은 되게 열린 마음으로 그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과 북에 대해서 뭐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크게 우리가 인권이나 평화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고 전쟁이라든지 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든지 누구를 원수로 보게 한다든지 이런 시각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본인의 어떤 사상이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올바른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선 북을 적대시하고 북을 주적으로 둔다 하게 되면 전쟁을 원하는 겁니다. 당연히 싸우자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도 다 생각을 하겠지만 아마 치떨릴 겁니다. 그때 전쟁 강경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근데 그런 정말 처참한 시대가 다시 또 우리 후대들한테 우리가 겪어야 되냐 이런 걸 볼 때 작은 어떤 사소한 감정보다는 이 땅에 정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북과 함께 마음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되는 이런 식으로 자식들한테도 교육을 줘야 되는데 무조건 북은 나쁜 놈들이야. 저것들은 없어져야 돼 하게 되면 당장 전쟁을 하자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북을 주적으로 보냐 형제로 보냐 하는 것은 이 땅에 전쟁을 원하냐 평화를 원하냐 이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당연히 우위에 있고 상위의 개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아니라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형제도 집에서 싸우면 다 좋아서 마음 풀겠습니까? 싫어도 에이 내 형이니까 참아야지. 에이 내 동생이니까 윗사람한테 좀 참아야지. 이렇게 서로 자기 거 희생하면서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시 이제 지금 그런 문제로 이렇게 이 고민하는 학생처럼 힘드시면 우리 모란봉을 한번 가볼까요? 모란봉의 가을 풍경을 보면서 조금 마음을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준비하셨죠?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수도 평양의 곳곳마다의 가을날의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호순용 기자가 모란봉의 가을 풍경을 취재한 소식입니다. 평양의 명승지인 유서 깊은 모란봉입니다.
이 모란봉의 경치는 언제 봐도 아름답지만 가을날에 보는 풍경은 더더욱 유다른 정서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평양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모란봉이 모두 비껴드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울밀대, 칠성문, 부병류, 애런정을 비롯한 역사유적들이 단풍 등 나무들과 어찌나 잘 조화 이루었는지 볼수록 절경입니다. 성가정에는 벌써 그 떨어진 나무 잎들이 한 벌 쭉 깔렸는데 이걸 그 밟고 지나가느라면 마음이 포근한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란봉의 신비로움을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모란봉은 공기가 맑고 시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법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경관을 합곡으로 담아가는 미술가들의 모습도 우리 모란봉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이처럼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기에 오곤 합니다. 러금 묵어졌던 수림은 어느새 간빛으로 물들어졌습니다. 어서프로 술술 스며드는 바람은 가을 기운을 완연하게 느끼게 하지만 저기 나무가지 사이로 내려쬐는 햇빛은 마음속에 따뜻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산천 경계의 수려함이 널리 소문나서 비단의 꽃이라고 금상첨화라고 모란봉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을 풍치를 담자고 하는데 제 능력이 꽤 따라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볼수록 여기 모란봉은 정말 사계절 다 아름답습니다. 이제 며칠 후인 10월 30일경에는 단풍이 더 붉게 물들어서 모란봉의 가을 풍경이 최절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근데 저는 영상 볼 때마다 저 가보질 못해가지고. 아쉽네요. 네. 진짜 모란봉 멋있거든요. 근데 네. 모란봉이 왜 모란봉인지 모르죠. 모르죠, 저는. 네, 그죠? 네. 모란봉 하게 되면 북의 평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아, 정말 네네. 낮거든요. 아. 그 온도 같은 산이 없으니까 평양은. 근데 모란봉이 정말 한 똘기에 모란 꽃처럼 생겼답니다. 그래서 모란봉이라고 해요. 모란봉을. 북의 네. 국화가 먹난. 목난. 먹난이고. 모란하고 다른 거구나. 네네, 그렇죠. 정말 경치 좋죠. 모란봉은 정말 좋아요. 근데 저는 이 모란봉의 경치도 좋았지만 그 영상 보시면 앞에 여기에 편집 안 되고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 앵커분, 우리가 앵커라고 하는 아나운서분이 나오세요. 이제 되게 아름다우시던데 많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요. 남자들은 그냥 여자들 이쁜 것만 봐요. 근데 이제 연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북이 많이 변했구나. 북의 신세대 분들하고 만나보고 싶다. 진짜 다르더라고요. 스타일이. 그렇죠. 나만 보다가 그런 거 보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냥. 연희님보다 조금 못하긴 한데 이제 저희가 전에 영상에서 뭐 했냐면 이제 금강산 보여드리고 모란봉인데 한 분은 아마 빨간색 옷 입고 나오신 분이 있고 한 분은 이제 아마 요번이 아마 그 파란색 옷 입으신 것 같은데. 이게 빨리 교류가 되면 그렇죠. 방송도 교류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나운서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탤런트라든지 전에 코미디 한번 소개해 주셨죠.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엔터테인. 왜냐면 요즘은 이제 교환 공연해도 늘 노래만 하는데 그렇죠. 조금 이게 안정적으로 되면 이런 교류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그런 해봤습니다. 생각만 해봐도 아름답네요. 좋네요. 모란봉 하게 되면 덩어리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채숭대하고 울밀대가 유명한 그 누적이 있어요. 채숭대라는 게 모란봉이라면 맨 꼭대기 정점에다가 있는 누각이 채숭대예요. 왜 채숭대냐면 모란봉 맨 꼭대기에서 쫙 서평양, 동평양 쭉 내려다보면 최고의 절정이다. 경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채숭대라고 하거든요. 그 경치가 최고다. 네. 그리고 울밀대가 있고 근데 나는 모란봉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모란봉은 연애꾼들이 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가보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말씀하시길래 되게 생기 넘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애할 때 좀 가보셨나요? 많이 티났어요? 비밀로 하고 몇 번 좀 에피소드 있으면 좀 남 얘기하듯이 하면. 이 모란봉에는 네. 정말 제가 이거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친구분 중에 어떤 친구분이 아니라 제가 김영지 사범대학 양복점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김영지 사범대학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유학생들이 정말 많이 와요. 대학생들이. 근데 흑인이었어요, 남자가. 남자가 흑인인데 우리 대학에 왔는데
우리 북계 여성 학생하고 한학급 학생하고 바람이 난 거야. 그분은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고 남자는 외국에서 온 흑인이고 네네. 유학생인데 네. 여자는 우리 북쪽 여자죠. 그렇죠. 근데 한학급이다 나니까 사랑은 국경도 넘는데 서로 상에 빠진 거예요. 근데 빠져가지고 네. 이것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긴 모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면 간 거예요. 뭐라면 추운데? 네. 그러니까 겨울이 아니고 좀 네, 편할 네. 때 갔죠. 네, 네. 근데 가서 그건 막 정말 누각들도 많고 좀 장소 연애 장소들도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돼 있으니까 그 한쪽 그 구석에 가서 뭔가 좀 사랑을 키웠구나. 그러다 걸린 거예요. 아 진짜요? 현장 체포가 된 거지. 그 관련이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이거 숨 없으면 이러니까 잡아가지고 네. 학교에 왔는데 여자 생활청한테 비판받고 그래서 너무 구말고리 옆에 말해줘가지고 너무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야 저 쟤야 쟤 하면서 항상 바라보곤 했는데 너무 창피해서 그냥 머리도 맞들고 다니고 학교에서 너무 안 됐다. 그렇죠. 너무 미안하다. 아니 근데 우리는 같은 초년 때니까 네네. 놀려주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야 쟤야 쟤 하면 지나갈 때마다 그랬는데 걔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란봉에 뭐가 있냐면 네. 애련정이라고 있어요. 애련정. 네. 애련정 뭘 같아요? 연애하는데? 사랑을 이어주는 사랑을 이어주는 이어주는 정이다. 애련정인데 그건 천일총각 안 가요. 그럼 누가 갈까요? 유부남 유부녀?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 말년에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중에 데이트하는 곳이구나. 나중에 혼자 아니라 되셨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쯤 나이쯤 되면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첫사랑이 있었을 거잖아요. 실패한 네네. 첫사랑. 첫사랑은 깨지기 쉽고 그 대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북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남자의 정은 시냇물과 같아서 여러 갈래고 여자의 정은 폭포와 같아서 오직 한 길이라. 이런 말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네, 이제 네. 인생 말년인데 네. 좀 즐기고 싶잖아요. 즐기는 것보다는 첫사랑 또 기억나서 만나고. 아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죽기 전에 그래서 내 첫사랑 어떻게 하고 사는지 한번 만나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는 게 애련정입니다. 애련정.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약속 없이 만나도 실제로 그렇게 만나는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첫사랑들하고 어디 데이트할 때 모란봉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데이트할 때 다 천일청학들 데이트하잖아요. 모란봉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서 학기 여기 좀 우리 식당 가면 젊은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나이 먹어서 있으면 좀 어색해요. 그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걔들하고 시들지 않고 애련정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끼리끼리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 모란봉에 네. 되게 다이나믹하네요. 여러 장소가 있네. 애련정도 있고. 골프장도 있어요. 모란봉에. 거기요? 예. 그리고 유이슬 많아요. 모란봉에. 왜 그래요? 갑자기 왜 애련정에 가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 빨리 가봐야 되겠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모란봉이 가을로 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습니다만 뭐 더 이쁘고 더 아름답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가고 싶네요, 진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기 모란봉에 나중에 가시게 되면 네. 이제는 그냥 그 관광객이 아니라 이제 이런 어떤 사연들을 알고 애련정도 있고 그리고 사랑을 키울 때는 모란봉에는 요 감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걸리면 비판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에피소드라도 부끄러운 일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란봉 저희가 같이 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의료 소식인데 북에서 휴대용 전립선 치료기를 개발했고 아마도 이 휴대용 치료기는 세계 최초인 듯하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예, 뭐 국소 안마, 약물 투입, 네. 언혈 치료와 뭐 물리학적 치료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떤 이게 전 모르겠어요. 전립선 치료기 뭔지 뭘만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이제 소변 볼 때 그래서 이제 전립선 암도 걸리고 그러는데 이제 그 남성들이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그 별로 걸리는 경우가 없고, 네네. 남성들이 이제 그 요도가 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죠. 나이가 들면은 이제 소변 보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이제 콩팥이 이제 작동을 안 하면서
대부분 그렇게 사망하거든요. 심정지로 사망하거나 요번에 뭐 이건희 회장도 결국은 그렇게 죽은 건데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고 뭐 암이셨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람이 노화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잘 먹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잘 싸야 되는데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이제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힘들죠. 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게 안 좋으면. 네. 그러니까 전립선 무슨 언열 치료기 뭐 이런 뭐 근데 남쪽에도 있다고 해요. 네, 있는데 거기 아마 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에 북에서 새로 개발한 국산으로 해서 최고로 했는 게 아마 세계 최고라고 벌 수 있다. 무슨 남쪽 전문가도 또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또 저희 또 남편이 의사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번에 어떤 병원에서 한 것보다 어떤 의료기관, 어떤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네. 했나 봐요. 그래서 저숫자병원이나 김만희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병원마다 이거 실제 좀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새로운 기술이 창의관 하게 되면 그거 이제 특허권이라고 하나요? 남쪽에서는 특허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인정이 되면 각 병원으로 내려가는 거죠. 저희 남편이 일할 때는 저희 남편이 그걸 했었어요. 창의관을 그때 뭐 상을 받았었는데 고양이 힘줄 있죠. 네. 고양이 힘줄을 이렇게 살 속에다가 투입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몸속에다 고양이 힘줄을 심는 거예요. 네네. 약침. 그래서 그걸 심는 기구를 저희 남편이 창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시 쪽으로 그때 엄청 인정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염이나 나이 좀 들면 관절이나 신경통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 신경 손에다가 혈이 있잖아, 혈. 그 혈점에다가 그 고양이 힘줄을 잘라서 넣어요. 그러면 그 고양이 줄이 있으면서 움직일 때마다 계속 그 혈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신경 거치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의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이제 제재를 심하게 받다 보니까 이제 뭐 약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오히려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R&D 쪽에 이런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그리고 이제 고려의학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한의학 고려의학과 서양의학을 합쳐서 이런 어떤 창의적인 것들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개발하면 정말 세계 제1의 의료 기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선 그런 것도 그렇고 이미 고려약 여기서 한의학이죠. 네네. 한의학. 이 남쪽의 한의학 선생님들도 북의 고려학 교재를 갖다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한의학 선생님들 만나면 정말 이 한의학은 북의 고려가 최고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북의 의료 기술도 높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북의 고려학과 또 이런 남쪽의 또 발전된 의료 뭐 다 합치면 정말 우리는 정말 우수한 최고의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거 휴대용 전립선 치료기는 빨리 제가 하나 구해야 와서 될 사고 텐데. 네. 제가 먼저 가면 하나 택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뭐 이런 새로운 소식도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북에 평양 구두 공장에서 200여 종의 남녀 구두와 아동 구두를 새로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뭐 양말? 네네, 양말 있었죠. 양말 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 신발을 또 했는데 이름이 너무 이쁘잖아요. 날개. 날개. 네. 지난번에 양말은 철쭉. 예, 머리핀은 코스모스. 뭐 이런 거였죠. 네. 근데 신발 상표가 날개 상표입니다. 근데 순 한글 이름이라는 걸 그렇죠. 여러분 조금 눈치채시면 순 한글 이름으로 이렇게 달아도 되게 이쁘잖아요. 세련될 수 있다. 그렇죠. 신발 날개 맞죠. 우리 내비게이션. 길동무.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네. 예, 그래서 날개입니다. 날개 신발을 신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호평이 지금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북에도 그런 얘기 있나요? 우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면 신발을 안 사주거든요. 네, 그런 말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네네네. 왜 안 사줘요? 달아날까봐. 똑같구나. 네, 한민족 아닙니까? 이거 안 짰는데 똑같구나. 네. 네네. 신발 안 그래서 샀어요. 어쨌든 날개입니다. 날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애인한테는 절대 이 날개를 사주지 마세요. 그래야 되겠네. 그렇죠. 날아가죠, 날개 신고. 뭐 근데 뭐 어떤 다른 생각 있으시면은 또 이렇게 이거 특별히 내가 준비했어라고 또 선물해 줘도 되겠네. 네. 근데 이 구두 공장이 원래 평천구역에 있어요. 네? 평양시 평천구역. 네네네. 평천구역 하게 되면 그 화력발전소 북에 네네. 가장 큰 화력발전소 옆에 그 평양역 뒤쪽으로 있거든요. 이게 1970년도에 네. 오래됐죠. 7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
공장입니다. 아, 1970년 10월에 창립했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접착제라든지 뭐 가죽을 이렇게 뭐 무두질한다 그러나요? 예, 부드럽게 해서 이제 붙이는 기술이라든지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그게 이제 어떤 제품의 퀄리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오래되면 다 찢어지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요즘 저희가 늘 소개드리는 게 옷이나 양말이나 운동화나 이제 구두까지 정말 다양하다라는 거, 네. 다종다양 다색화됐다는 거. 네. 요즘 한 2010년, 2013, 14년 네. 그때부터 지금 현대적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된 이런 신발들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또 이거 저명을 받게 됐던 것은 이게 이번에 10월에 창립되지 않았습니까? 어십돌이잖아요. 아, 10월. 네, 아, 어십돌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어십돌을 맞으면서 이 생일을 맞는 구두 공장을 한 번 더 저명을 주는 그래서 이번에 더 나은 거지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발전된 모습이 계속 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네. 더 이제 더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사진들 보면 이쁘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여성화들도 되게 굽이 높아졌어요. 우리 그건 높아요. 저 평양에 있을 때 우린 출퇴근할 때 여기처럼 슬리퍼 안 신고 다녀요. 우린 무조건 힐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겨울에는 평양도 눈 많이 오죠, 아닌가요? 겨울에는 말랭기 신고 뭐야? 말랭기. 왈랭키. 여기 부츠? 아, 부츠. 부츠. 부츠 신으시고. 부츠를 북에서 말랭기라고 하거든요. 말랭기, 예. 네. 말랭키. 네. 그러니까 부츠 쓰면 겨울엔 다 말랭기 신고 다니고 발목이라던가 무릎이라던가 이 말랭기도 신고 여름이나 이럴 때는 뭐 하여튼 봄 가을 구두 다 신죠. 힐을 항상 여자들이 우린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어제 부산에 희망세 때문에 갔다가 오는데 네. 무대 천석 무대에 올라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또 예니까 그래서 구두 힐을 7cm 힐을 신고 갔는데 갔다 빨리 올 생각으로 요요 신발도 안 가지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원래 갔다 그냥 바로 오시려고. 네. 네. 근데 진짜 어쩌다가 신었거든요. 9년 만에 힐을 신어봤습니다. 한 걸음도 못 가겠는 거예요. 이 발도 이전 자본주의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잡아주면 싫어하더라고. 강제되는 거 싫어하더라고 발도.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뭐 오래간만에 강연 가서 힐도 신어보시고. 그쵸. 그래서 브레이크 가려면 이제부터라도 힐 신는 연습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튼튼한 신발들도 서로 남과 북이 나눠 신고 바꿔 신고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맞아서 모란봉의 가을, 또 이제 의료기술, 그리고 이제 평양의 구두 공장의 다양한 구두의 모습들도 보내드렸습니다. 늘 북의 이모 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